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경쟁정책국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8월 16일 공정위에서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하반기부터 공정위가 어떤 일에 중점을 둘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번 업무 보고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공정위가 앞으로 어떤 일에 중점을 둘 것인지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께 첫 보고를 드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회였습니다. 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이 있어야 새로운 혁신도 생기고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가격이 내려가서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됩니다. 이런 인식하에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정위 역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과 소비자가 불공정 거래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고 공정과 상식에 맞게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공정위 스스로 법 집행을 혁신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가 엄정해지면서 그 반대급부로 기업들의 방어권, 절차적 권리 강화 이런 요구도 커져왔습니다. 그간에도 이제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오기는 했지만 공정위 제재 조치가 시장에서 어떤 행위 규범으로 자리 잡으려면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시장이 납득하고 수용해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국민들로부터 더 큰 신뢰를 좀 얻어보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고 그래서 법 집행 혁신을 첫 번째 과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 대상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제재하는지도 보다 투명하게 알리고 또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만약에 어떤 의견이나 이견이 있다면 이거를 충실히 제시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불공정 행위 피해자 입장에서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라지는 법 집행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것 외에도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도 밝히셨더라고요. 규제 개혁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화두기도 한데 어떤 규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건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예. 이 공정위의 주된 업무는 불공정 행위나 독과점 시장 구조를 바로 잡아서 한마디로 이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이런 법 집행 기능도 중요하지만 경쟁 제한적인 정부 규제라는 이런 구조적 장벽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서 경쟁을 확대하는 이른바 경쟁 주창 기능도 공정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구내식당 입찰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면 중소기업이 역량이 좀 있더라도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잠시 빌려 타는 카쉐어링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업구역이 과도하게 제한이 되면 업체 간 경쟁이 제한되고 결국 이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정위는 이렇게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 규제를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공정위가 이렇게 규제 개혁을 강조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업 제재는 오히려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위의 기본 기능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데 있고 그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데 제일 1번이 사실은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시장 반칙 행위를 엄정히 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반칙 행위를 조사해서 제재하는 것은 공정위 본연의 업무이고 앞으로도 기업들의 반칙 행위는 지속적으로 감시해서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반도체나 모바일 등 디지털 경제 핵심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또 국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담합 행위들. 그리고 뭐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나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 편취 행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반칙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히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반칙 행위를 좀 엄정히 제재하면서 공정한 시장 경쟁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는 중소기업이 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도 하시는 노력이 있을까요? 우리 진행자님 말씀처럼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그리고 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이게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는 협상력 자체가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크게 이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이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이미 하도급법에 납품 단가 조정 협의 제도라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변동 시 납품 단가를 어떻게 조정한다는 계약 조항을 두도록 하고 있고 네. 그 계약 조항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협의를 요청하면 대기업은 그 협의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품 단가 조정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면 실태를 진행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하도급법 위반을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이제 저희 부족하다고 보고 시장의 연동계약이 관행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중기부와 함께 하도급 연동계약서를 제정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연동계약 선포식 행사 같은 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중소기업의 미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기술인데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기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등 제재도 크게 상향할 계획입니다. 네,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를 지켜주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소비자 입장에서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여쭐게요. 소비자 피해 문제는 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영향이 큰 사안인데 여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소비자 피해 문제요. 우선 이 디지털 경제가 크게 확산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신종 눈속임 상술이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SNS 뒷광고, 직원을 동원한 거짓 후기, 뭐 이런 행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MZ 세대들이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이나 명품, 커머스 같은 거 이런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 저희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국민 생활 가까운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불공정 약관이나 부당한 표시 광고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셀프 빨래방들이 뭐 많이 보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세탁과 건조를
해서는 안 되는 의류를 미리 좀 알리도록 하고 만약에 훼손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 의무를 정하도록 하는 그런 표준 약관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뭐 전기차의 주행 거리나 배터리 성능, 또 5G 이동통신의 속도 등 이제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광고들이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 경쟁과 공정한 소비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경쟁정책국장과 함께했습니다.